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5월의 맑고 싱그러운 공기를 가득 머금은 오늘, 소망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따스한 마음을 나누기에 참 좋은 때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행복과 깊은 위로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로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람꽃 네 번째 주인공, 고 김선흥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피어난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 고 김선흥님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인타운 킹슬리가에 위치한 노인센터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노인들께서는 몸은 불편하셔도 마음만은 청춘이기에 어깨를 들썩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십니다. 아마 몸이 생각하는 대로 리듬에 맞춰 움직여준다면 모두 무대로 나가실 기세입니다. 모두들 지난 세월 동안 저마다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은 인생의 한 구석으로 밀어두시고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생이란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고 흥겹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센터 프로그램 또한 그러한 마지막 마무리를 돕기 위해 건강 강의, 균형 잡힌 식사, 신나고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92세라는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눈과 귀 역시 긴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해 주었기에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느끼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딸은 노인센터를 여러 곳에서 운영합니다. 엄마를 모시는 마음으로 시작한 둘째 딸의 노인센터 일은 이제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아이가 마련해준 울타리 안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유한 것도 둘째 딸이었습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제 인생을 되짚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강선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92년 전 평안북도 강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씨 직성촌이었던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많은 농지를 소유하신 부유한 지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우리 집안 땅만 밟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지요. 집안은 넉넉했고 저를 포함한 이남 이녀 형제자매는 모두 영리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빠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우주와도 같았고 오빠는 태양 같았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그런 오빠의 동생이라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안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다 가질 수 없는 법,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풍으로 고생하셨고 의원이나 의사가 없었던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으실 수 없어 병세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이었던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극진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으실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께서는 해방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은 북한 공산당에게 몰수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땅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주들을 핍박했습니다. 동네 최고의 지주였던 우리 가족을 공산당이 가만둘 리 없었지요.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들을 어머니께서 서둘러 처분하시고 저와 오빠, 남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남한으로 피난하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셨는지 배를 마련해 남한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큰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배를 타고 남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착한 곳은 경북 영주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이었습니다. 항구에 배가 닿자 오빠의 후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 피난길에 지쳐있던 우리는 그들이 오빠의 후배라는 말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정들이었고 깍듯이 인사를 하니 더욱 미덥게 느껴졌습니다. 워낙 리더십이 뛰어나고 총명했던 오빠였기에 후배들이 마중 나오는 일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귀중한 짐을 그들에게 넘겼고 그들은 짐을 받아든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공산당에게 빼앗긴 것에 이어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재산을 잃게 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열심히 일군 끝에 가족들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 재산은 오빠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눈치챈 누군가가 오빠에게 충청도 공주 지역의 대규모 땅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오빠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공주 땅을 사는데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기였음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송 비용은 물론 오빠네 가족을 보살피는 데에도 제가 번 돈을 아낌없이 들였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였기에 태양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 빛을 잃는 모습을 참아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힘든 고비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기에 무엇이든 열심히 해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임용 절차를 거쳐 저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사 생활을 약 8년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교육이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토양, 그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늘 배움을 강조했으며 훗날 제 자녀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중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저는 학교에서도 열정적인 교사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던 먼 고모뻘 되시는 분이 그런 저를 좋게 보시고 남편과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평양 출신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다소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깊은 신앙심과 무슨 일이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념하는 성향이 서로 비슷하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저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모라는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깊이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일생을 통틀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남편은 맡으신 목회 업무는 부흥사로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앙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특유의 굳건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내셨습니다. 그 일들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신 곳들은 신앙의 기반이 없는 가난한 시골 지역들이었기에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 하나가 완성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 건설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따라 부흥활동을 하면서 농사일부터 제과점 일까지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을 돕도록 저에게 강한 생활력을 선물해 주신 듯합니다. 제가 마련하고 소유했던 재산들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기에 교회를 위해 쓰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송탄 지역의 송탄중앙장로교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부임해보니 아름다운 언덕 위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좋았지만 예배당은 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교회를 짓던 중 창문을 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남편이 설교를 통해 폐물이라도 팔아 창문을 달자고 신도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저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남편의 결혼 반지, 아이들의 돌반지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내어 교회를 짓는 일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고 김선흥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니 기대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암의 증상, 진단,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립선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립선암 환자는 70대가 42%로 가장 많고 60대가 36%, 그리고 80대 이상이 11% 정도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50대 전에는 갑상선암이, 50대에는 대장암, 60세에서 65세까지는 위암, 65세에서 79세까지는 전립선암,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일은 벅찰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보통 배우자,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 맡게 되며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행성암 또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각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환자를 대하는 가족간병인 또한 구체적으로 환자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진행 및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가족은 환자가 겪을 심리적 부담이나 치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혹은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질병과 그 질병이 자신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치료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증상이 심각하거나 정신 상태의 변화 때문에 원하는 치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미리 의사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사전 의료지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 쓰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나 환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 가능한 가까이 앉아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잡는 등 친밀감을 형성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질병이나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마음, 비현실적인 기대 등이 있는지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접한 후 표현하는 감정에 동감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같은 말은 환자가 당연히 갖게 되는 불안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거예요. 겨우 이기니까요 라는 표현도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입니다.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간단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분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기분의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의 변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병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는 사랑하는 이와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함께 쌓은 추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 공통의 관심사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약물 관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하루에도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정리함을 활용하여 약 복용 시간을 구분해 놓으면 사랑하는 이가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호르몬 치료로 인한 안면 홍조 후에도 추위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담요나 모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건강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건강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의료진의 이름과 연락처, 치료 계획 등을 정리해두고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일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예약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치료팀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목록으로 준비하고 상담 중에 들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보험이나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어 어떤 부분이 보장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병인은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챙기느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면 고립감, 탈진, 심지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것도 반드시 우선시해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자신의 건강 검진도 잊지 말고 받으십시오. 식사를 거르지 말고 바쁜 날들을 대비해 미리 식사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꼭 휴식을 취하세요. 간병은 매우 고된 일이므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이고 설교 제목은 위험한 난간에 앉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집이나 프로퍼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로케이션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역시 로케이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것이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누리게 될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치에 인생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삶을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위치를 세상에 두게 되면 세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 두게 되면 경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자신의 욕망 위에 삶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이나 허영심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스펙보다 열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원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요. 전교 꼴찌에서 삼성 맨까지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강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업계 출신으로 두 번의 편입을 통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는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의 특채가 되고 연세대에서는 MBA 학위까지 받았다고 이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보름 만에 출간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대다수의 이력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삼성 SDS에서 출판사에 그런 사람은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고 연세대학교에서도 학사 경고를 3번씩이나 받은 사람이고 MBA는 입학조차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출판사는 책의 전량을 회수를 했고 김원기는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도 성공이라는 정상 위에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놓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기초 위에 어떻게 진정한 성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성공의 정상에 올랐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바른 인생이 되고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바른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망케어 교실 10주년과 이전을 기념하는 오프닝 세레모니가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이며 극단 어울림 대표인 손영애 배우와 이인숙 배우가 보여주는 상황극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며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 아시안 어메리칸 디렉터 신혜원 박사의 치매 세미나 소망케어 교실 참석자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케어 교실 이야기, 소망케어 교실 투어와 맛있는 점심이 제공되는 소망 소사이어티 오렌지 케어 교실 오프닝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참석하시는 분들께 소망 소사이어티 토트백을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 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 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6월 3일, 10일, 17일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가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선물을 드립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어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곁에 늘 있어주는 가족이란다.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소망의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